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앞에서 간단한 배열 예제를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배열은 참조 타입입니다. 그리고 배열은 언제 사용하냐면, 같은 타입의 변수가 여러 개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학생이 뭐 100명 있어요. 그럼 100명의 학생의 점수를 입력받고 싶다. 이러면 그 100명 학생에 대한 변수, 즉 100개의 변수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배열을 선언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100개의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기본형 배열에 대해서 먼저 볼 텐데요. 기본형 배열은 일단 배열은 크게 기본형 배열과 참조형 배열로 나뉩니다. 그래서 기본형 배열이란 기본형 타입을 사용하는 배열을 말해요. 우리가 앞에서 기본형은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하지 않는 불린, 바이트, 쇼트, 캐릭터, 인트, 롱, 플로트, 더블 이런 것들이 기본형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기본형을 담을 수 있는 배열이 있고 참조형 타입을 참조할 수 있는 배열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형 배열 선언하는 방법은 기본형 타입 뒤에 이렇게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가 나오고요. 변수명을 선언하거나 혹은 기본형 타입을 적어주고 변수명 뒤에 이렇게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이 선언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본다면 array 01이라는 예제인데요. 메인 메소드가 이렇게 실행이 되면 이 줄부터 실행이 되겠죠. int 언 다음에 이걸 배열이라고 읽는 거예요. int 배열 array 1, int 한 칸 떼고 array 2 배열, int 한 칸 떼고 array 3 배열 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즉 array 1, 2, 3 세 가지는 다 정수형 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열 표시를 타입 뒤에다 써줄 수도 있고 변수 뒤에다 써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array 1과 array 2와 array 3는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 변수. 아까 제가 배열은 참조형 타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배열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참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지금 제가 array 인티저 배열에 array 1이라고 선언해줬고, 그 다음에 인티저에 array 2라고 선언해줬고, 인티저에 array 3 얘는 뒤에 배열 표시가 있었죠. 이렇게 변수 3개 선언해줬어요. 그러면 이 array 1과 array 2와 array 3는 현재 배열 객체를 참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값을 초기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널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array 1에다가 뭔가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열 변수를 선언했다면 반드시 초기화하는 과정을 거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array 1은 new int 5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정수를 5개 가질 수 있는 배열을 선언한다. 배열 인스턴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를 5개 가질 수 있는 배열 인스턴스를 만들도록 하고 그것을 array 1이 참조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array 2는 new int 5라고 돼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array 2가 int 5 정수를 5개 담을 수 있는 걸 참조하는 거고요. 근데 세 번째는 좀 신기한데
new int의 배열의 0은 뭐냐면 배열을 이 정수를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배열 인스턴스를 만드는 겁니다. 얘는 배열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배열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 array 1, 2, 3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 그림으로 보면 array 1은 배열에 대한 인스턴스가 되는데 얘는 0, 1, 2, 3, 4에서 배열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0번째가 배열을 가지는 거고 1번째가 배열을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array 2도 마찬가지죠. 얘도 제가 변수를 일단 여기 인덱스를 이렇게 적어줬는데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래서 실제로 0번째 값을 가질 수 있는 거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가 값을 가질 수 있는 배열이 되는 거죠. 그런데 array 3은 배열은 배열인데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배열입니다. 즉 array 3은 길이가 0인 배열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배열이 0개인 경우도 있다. 자, 이걸 예제를 한번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ray 01 예제인데요. 방금 전에 작성했던 예제를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array 1, 2, 3을 초기화해줬고, 자, 뒤에 나오겠지만 array 배열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 배열이 갖고 있는 필드가 있어요. 이 필드 랭스를 사용하면 이 배열의 길이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배열 두 번째와 배열 세 번째의 길이를 다 출력할 수가 있는데 실행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5, 0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초기화를 안 해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 주성문 처리해서 array 1, 2, 3을 초기화 안 하게 되면 메소드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아무런 값도 초기화하지 않으면 컴파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넣어줘야 이거랑 같은 거예요. 값이 없는 건 현재 아무것도 참조하지 않는 상태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 11번째 줄 여기에서 array 1이 지금 널이기 때문에 널인 것의 랭스를 구하려고 했더니 널은 사용할 수 없어 해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셨으면 반드시 초기화를 해주고 나서 사용해야 된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배열 길이가 0인 배열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보면 배열을 선언할 때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첫 번째 줄은 int 배열 형태로 array 1과 array 2를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array 1과 array 2 둘 다 정수 배열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밑에 거 보면 int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int 타입의 array 3 배열이란 뜻이고 얘는 int 타입의 array 4라는 뜻입니다. 즉 array 1과 array 2는 둘 다 배열인데 여기에서는 array 3만 배열이고 array 4는 배열이 아니게 되는 거죠. 즉 이렇게 타입 뒤에 배열이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냐에 따라서 모두 배열로 만들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만 배열로 선언할 것이냐 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차이점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은 배열을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 초기화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형 타입 배열 선언해주고 변수명 해주게 되면 이 변수명은 이 배열 타입이 된다고 했었죠. 근데 변수명 이퀄한 다음에 바로 new 기본형 타입 대괄호 열고 배열의 크기 이렇게 해서 선언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얘는 배열은 만들어졌지만 그 배열의 값은 넣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변수명 온 다음에 이 배열의 크기를 5라고 잡았다면 인덱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배열을 접근할 수 있는 인덱스 값은 0, 1, 2, 3, 4가 됩니다. 그래서 변수명의 인덱스 값에다가 값을 넣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지금 위에 있는 이 두 줄 같은 경우에는 배열을 선언해주고 나서 배열에다가 이제 값을 넣어주는 건데, 지금 이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은 뭐냐면 배열을 선언과 동시에 값을 초기화해주는 예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형 타입 배열 변수명은 new의 기본형 타입 배열 표시해주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다가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 값의 개수만큼의 크기의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new 기본형 타입 배열 표시 이게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기본형 타입 배열 변수명은 중괄호 열고 값들이 이렇게 나와서 배열을 선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언한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인티저 배열 어레이 1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는 정수 5개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을 선언해 준 거고요. 정수 배열 5개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은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합니다. 0번째 방, 1번째 방, 2번째 방, 3번째 방, 4번째 방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안에다 값을 1, 2, 3, 4, 5를 저장하도록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rray2라는 배열을 선언해 줬는데 new 인티저 배열, 여기에는 숫자 값이 안 들어갔죠? 이것은 인티저 배열을 만들어 주는데 1, 2, 3, 4, 5 5개 값을 갖고 있는 배열을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요 new int 배열 이게 생략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int 배열 array 3는 중괄호 열고 1, 2, 3, 4, 5 중괄호 닫고 해서 5개의 값을 갖도록 한 겁니다. 즉 세 번째 줄부터 8번째 줄까지 선언한 이것과 9번째, 10번째 줄 선언한 것이 이게 이제 이 9번째 줄 선언하는 것과 10번째 선언한 것이 모두 똑같은 이제 배열을 선언해 준 거랑 같은 거죠. 초기화까지 똑같이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array 1과 2와 3의 값을 출력해 보려면 array 1이 갖고 있는 i번째 값을 포 반복문을 이용해서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 1, 2, 3, 4 5번 반복하면서 array 1값 출력했고요. 얘는 array 2값, array 3값을 출력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array 1도 1, 2, 3, 4, 5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array 2도 1, 2, 3, 4, 5, array 3도 1, 2, 3, 4, 5라고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언하는 게 좋을까요? 자, 9번째 줄이나 10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값을 초기화해 줄 때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죠. 그럼 무조건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위에 있는 방식은 어떨 때 유리하냐면 배열의 크기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뭔가 뭐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받은 값을 배열에다 넣어준다든지 뭐 파일로부터 읽은 데이터 값을 배열에다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뭐 다른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값을 읽어드린 다음에 배열에 초기화해 줄 때는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으셔야만 됩니다. 오늘 그 파워포인트로 한번 만들어 봤더니 이상하게 화면이 깜빡거리는 현상이 있네요. 맥용 파워포인트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참조형 배열. 배열 자체가 이제 참조형이라고 했는데, 배열이 가지는 값이 참조형이란 뜻이에요. 여기에선. 참조형 배열이란 뭐냐면, 배열 자체도 참조형인데, 그 배열이 가지는 값 자체도 참조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 변수가 참조하는 배열의 공간이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값을 참조한다는 걸 의미한다 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예를 한번 보면은 itempo array라는 클래스를 하나 작성을 해줬고요. 이 itempo array는 프라이빗한 필드로 price와 name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필드니까 외부에서 이 필드를 직접 접근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itempo array라는 클래스가 있고 생성자네요. 이 클래스와 이름이 같은
생성자 클래스 이름과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이템포 어레이라고 되어 있고 필드로 필드의 값 프라이스 네임을 초기화해주기 위해서 프라이스 네임을 파라미터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this.price는 price, this.name은 name이라고 해서 이 필드 프라이스 네임을 초기화해주고 있습니다. 즉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이 두 가지 필드를 초기화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가지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getPrice라고 해서 프라이스를 리턴하는 메소드, getName은 name을 리턴하는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만드는 클래스를 우린 뭐라고 말했었냐면 생성할 때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엔 이 값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불변 클래스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템포 어레이는 불변 클래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아이템포 어레이 배열 표시해주고 어레이 1, 아이템포 어레이 한 칸 떼고 어레이 2의 배열이라고 했죠. 얘는 어레이 1과 어레이 2는 둘 다 배열 타입인 겁니다. 얘는 타입 뒤에 배열 표시가 되어 있고 얘는 변수명 뒤에 배열 표시가 되어 있죠. 똑같은 배열 타입인데 이렇게 선언해주게 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레이 1은 아직 가리키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참조하는 게 없는 거고 어레이 2도 아무것도 참조하는 게 없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레이 1은 new 아이템포 어레이 배열 표시 5 해주면 이 어레이 1은 아이템포 어레이를 5개를 가리킬 수 있는 배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인스턴스를. 그 다음에 어레이 2는 역시 아이템포 어레이를 5개를 가리킬 수 있는 배열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가 나왔었어요. 아이템 포 어레이 배열의 어레이 1 이렇게 선언이 돼 있다는 건 어레이 1이 아직 아무것도 참조하는 게 없다. 그래서 너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고요. 그 다음 줄에 어레이 1은 new 아이템 포 어레이 하고 배열 표시 5라고 해줬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얘는 배열을 참조하게 되는데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개를 참조할 수 있는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0번째가 누구를 참조해야 되는 거냐면 아이템포 어레이 인스턴스를 참조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이 0번째 배열이 아직 아무것도 참조하는 게 없으니까 얘는 널인 상태예요. 얘도 널이고 얘도 널이고 얘도 널이고 얘도 널인 겁니다. new라는 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아이템포 어레이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new 아이템포 어레이 배열 표시잖아요. 그거는 요 배열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열은 아이템포 어레이를 5개 참조할 수 있는 배열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얘네들은 아무것도 참조하는 게 없어요. 예제를 통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아이템포 어레이라는 클래스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방금 전에 보았던 예제를 작성해 볼게요. 자, 어레이 공사 예제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어레이 1은 널인 상태고 어레이 1은 5개의 아이템포 어레이를 참조할 수 있는 배열을 가리킨다고 했었죠? 그러면 어레이 1에 0번째는 해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new 아이템포 어레이 한 다음에 여기 필드로 몰라줘요. price 500 뭐 아이템 01 이런 식으로 어레이 첫 번째 배열이 아이템포 어레이 인스턴스를 참조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레이 2의 1번째도 new 아이템포 어레이 뭐 프라이스는 1000원 아이템 02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만 이 배열이 어떤 아이템포 어레이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현재 0번째는 널이었는데 new 아이템포 어레이라고 해주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제 아이템 포
어레이라는 인스턴스가 하나 만들어지죠. 얘는 인스턴스예요. 이 인스턴스를 0번째가 참조하게 되는 거고, 또 new item4 array라고 했으니까 또 인스턴스가 하나 만들어지고 얘를 참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0번째와 1번째가 참조하게 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직 널인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결국 자 보세요. 제가 출력을 해볼 텐데 array 1의 0번째에 getName, 이건 무슨 얘기예요? array 1의 0번째가 참조하는 객체의 getName 메소드를 호출해라 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코드 작성했었잖아요. item4 array i1은 new item4 array 해주고 이렇게 해주게 된다면 이 i1이 갖고 있는 메소드 어떻게 썼습니까? 이렇게 썼었죠. i1.getName 이렇게 썼었죠. 즉 i1. 오고 나서 i1이 참조하는 객체의 메소드를 쓸 수 있었던 것처럼 array 1의 0번째는 이 i1과 같은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rray 1의 0번째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의 getName으로 호출한 거죠. 그럼 실행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이템 01, 아이템 AA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array 1에 이건 array 2번째로 썼네요. 1번째라고 고쳐야 되죠. array 1번째에 두 번째에 getName 해주게 되면 자 array 1의 0번째, array 1의 1번째에다가 인스턴스를 여러분들 할당을 해줬는데 array 1의 2번째는 아직 아무것도 값을 넣어주지 않은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getName을 호출해라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행해보면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보 개발자들이 이 null point exception만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데 이 null point exception이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이 변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array 1의 2번째 이 변수가 아무것도 참조하는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null point exception이 나오면 우리 IntelliJ 기능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다고 했었죠. 여기다가 이제 뭘 해줍니까? 체크 포인트를 하나 해주시고 요 벌레 모양의 아이콘, 디버깅 아이콘을 딱 눌러주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다 여기서 멈추게 되죠.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array 1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0번째와 1번째 값이 item4 array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다음 2번째, 3번째, 4번째 해당되는 값은 아직 적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친절하게 17번째 줄이 실행될 때 array 1의 2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ull이라고 써져 있죠. null인 상태이기 때문에 얘 자체가 null이니까 이 null의 getName을 호출하게 되면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한다고 IntelliJ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제 콘솔 화면에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했다, 17번째 줄에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했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즉 뭔가 exception이 발생하면 이게 왜 그러지? 에러 메시지를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초보자들은. 초보자들일수록 에러 메시지를 잘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버거를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지만 에러를 좀 더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em4 array의 배열 array 1은 new item4 array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item4 array 인스턴스 3개를 참조할 수 있는 배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번째, 1번째, 2번째라고 해서 new로 생성자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3개 만들어줬죠. 그래가지고 0, 1, 2가 다 item4 array 인스턴스를 참조하도록 한 겁니다. 근데 밑에는 뭐냐면 item4 array 배열 array 2에 new item4 array 배열 표시 나왔잖아요. 그리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다가 뭘 넣었습니까?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넣어준 거예요.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인스턴스를 3개 만들어서 이 배열에다가 바로 넣어줌으로써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된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new item4 array 배열이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
new 하고 나서 생성자가 3번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3개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서 배열 3개, 그러니까 배열 크기가 3인 게 만들어지면서 어레이 3를 초기화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레이 1번째의 네임, 어레이 1번째의 네임, 어레이 2번째의 네임 이렇게 출력을 해보게 되면 모두 이제 요 사과, 바나나, 수박이 잘 나올 테고, 이 어레이 2를 어레이 2, 어레이 3으로 바꿔줘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어레이 1의 1과 어레이 1의 0번째, 1번째, 2번째에 대한 이름 가격을 계속 출력했더니 사과, 바나나, 수박이 나온 걸 알 수 있고요. 이번엔 이 어레이 1이 아니라 얘를 2로 바꿔보면 요 배열이죠. 어레이 2는 이렇게 차례대로 0번째 아이템 포 어레이, 1번째 아이템 포 어레이, 2번째 아이템 포 어레이가 들어가게 되니까 실행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얘도 사과 500원, 바나나 300원, 수박 900원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어레이 3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겠죠? 3이라고 해서 실행해도 결과가 같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미리 설명드렸었지만 배열은 랭스라는 필드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이거 보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이 예제를 실행하면 결과가 얼마가 나올까요? 이 밑에 두 줄은 그 주성문 표시가 없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어레이 더블 배열의 어레이 3는 아직 참조하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이 줄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컴파일이 에러가 난다고 했었죠? 메소드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초기화를 꼭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레이 3는 널이라고 적어주는 거랑 같은 거다라는 이야기 했었고, 이 두 줄이 주성문이 해제가 되면 어레이 3와 어레이 4는 널이기 때문에 널의 길이를 구할 수는 없어서 이 두 줄은 뭐가 나오냐면 맨 마지막 이 두 줄을 출력해 보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하는 거고요. 어레이 1은 5개짜리 배열이죠. 5개짜리 배열이니까 5가 나올 테고, 얘는 어레이 2는 1.5, 2.4, 3.5 세 가지 값을 초기화하면서 초기화를 해줬으니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줬으니까 랭스는 3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형 타입의 배열은 선언해줬잖아요. 그리고 값을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 이 5가지 배열의 값에 숫자 0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보죠. 자, 일단은 이거 두 개 실행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어레이 1은 길이가 5가 나오고, 어레이 2는 값 3개를 넣어주면서 동시에 초기화를 해줬기 때문에 3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어레이 1에 0번째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0번째 값, 1번째 값, 2번째 값, 3번째 값, 4번째 값. 그리고 한번 줄바꿈을 하나, 줄을 하나 꺼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해보면 더블형 배열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값이 다 0으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형 타입은 값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가질 수 있는 건데 아무런 값도 안 넣어주게 되면 0을 가져요. 불린형 배열은 기본값으로 폴스를 갖습니다. 어레이2의 랭스는 구해지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 줄을 주성문을 해제하게 되면 메소드 안에서 선언된 변수가 초기화가 안 되면 사용할 때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어레이 3, 어레이 4는
아직 배열 인스턴스를 첨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과 이 줄을 실행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이 줄에서 바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하니까 이 줄은 실행도 안 되는 거죠. 주성문 처리하고 다시 실행해 보면 또 이 줄에서 또 익셉션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은 선언해주고 나서 반드시 배열 인스턴스로 초기화를 해줘야지만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이 예제는 뭘까요? 다시 한번 자, 이 예제를 보면 더블의 배열 어레이는 1.5, 2.4, 3.5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보고 있는 동안 지금 보세요. 더블 배열 어레이는 1.5, 2.4, 3.5잖아요.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레이라는 변수는 배열을 가리키는데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0번째와 1번째와 2번째에 각각 무슨 값이 들어가냐면 1.5 얘는 더블형 배열이죠. 1.5, 2.4, 3.5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레이 0번째 값을 출력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0번째는 뭐예요? 1.5가 나오는 거고 1번째는 2.4, 2번째는 3.5가 되는데 이 배열 인덱스가 얘는 0번째, 1번째, 2번째까지만 있지 세 번째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예제를 실행하게 되면 세 번째는 없기 때문에 이 줄에서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이라는 게 발생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실제 예를 한번 작성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작성해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8번째 줄에서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하면서 죽었죠? 네, 인덱스 3은 배열의 범위가 0, 1, 2까지인데 세 번째는 없다 하면서 에러가 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더블 배열 array 2는 new 더블 해서 더블 배열을 선언해 주는데 0개짜리 배열을 선언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array2의 랭스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열의 길이가 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array 두 번째 1번째 0번째 값을 출력해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배열의 길이가 없으니까 0번째 인덱스도 없죠. 그래서 똑같이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0개짜리 배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값을 가질 수 없는 배열인 거죠, 한마디로. 자, 이번엔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은 뭐냐면 배열의 배열이에요. 배열이 또 배열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타입이 나오고 이렇게 배열 표시가 2번 연속으로 나온 다음에 변수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new 타입 행의수와 열의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초기화해 줄 때는 변수명, 행의 인덱스, 열의 인덱스는 값 형태로 초기화를 해주게 됩니다. 실제 예제를 한번 작성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직접 작성하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인티저 배열 어레이는 new 인티저 2의 3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그죠? 자, 이 부분을 먼저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인티저 배열 어레이는 new 인티저의 2의 3이죠? 이 그림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인티저 배열 어레이는
new 인티저 2에 3 이렇게 초기화가 됐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레이가 2개짜리 배열을 참조하는 거예요. 0번째, 1번째. 그리고 0번째는 또 뭘 참조하느냐? 3개짜리 배열을 참조하는 겁니다. 0, 1, 2. 얘도 이렇게 0번째, 1번째, 2번째 배열을 참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열을 참조하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레이의 0번째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 이런 코드가 나와요. 어레이 0번째에 0번째는 0. 이건 무슨 얘기냐? 그림으로 보면 자, 어레이의 0번째, 0번째는 뭐냐면 어레이가 참조하고 있는 0번째. 그 0번째가 참조하는 0번째. 여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숫자 0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레이의 0번째에 1번째는 1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어레이가 참조하는 0번째, 얘가 참조하는 1번째, 여기에 1을 넣어준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어레이의 0번째에 2는 2다. 이렇게 되는 건 얘가 어레이가 참조하는 0번째, 이 0번째가 참조하는 2번째에 2를 넣어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레이의 1번째에 0번째는 3이다.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어레이가 참조하는 1번째, 1번째가 참조하는 0번째에 3을 들어간다. 어레이 1번째에 1번째는 4.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레이가 참조하는 1번째, 얘가 참조하는 1번째에 4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어레이 1번째, 2번째에 5가 들어간다는 건 역시 1번째에 얘가 2번째 가리키는 거에다 5가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살펴보면 이중 포 루프가 들어갔죠. 그래서 바깥쪽 포 루프는 i는 0부터 어레이의 랭스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어레이의 랭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쪽에 있는 포 루프는 j는 0부터 j는 어레이 i번째의 랭스죠. 그죠?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레이의 i번째와 j번째의 값을 출력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깥쪽 포 루프는 어떻게 돼 있어요? i는 어떻게 돼 있어요? 0부터 i는 어레이 0번째의 랭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어레이 0번째는 뭐예요? 어레이가 참조하는 0이죠. 이 0번째가 참조하는 배열을 말합니다. 그럼 얘는 배열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0, 1, 크기가 3개짜리잖아요. 그러니까 3이죠. 그래서 즉 i는 0부터 3까지 반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내부 보면 어레이 i번째 랭스는 뭐예요? 자, 어레이의 랭스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얘는 어레이 i번째가 아니라 어레이의 랭스였죠. 그러면 i는 0부터 i는 어레이 랭스니까 어레이가 참조하는 배열의 길이만큼이니까 얘는 2까지죠. 0부터 2까지 반복하는 거고 즉 i는 0, 1, 2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 1 반복하는 거고 j는 0, 1, 2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0, 1, 2, 3, 4, 5라고 나오고 있죠. 안쪽의 반복문은 프린트 ln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린트로 돼 있어서 i가 0번째, j는 0, 1, 2 이렇게 반복하면서 0번째, 1번째, 2번째 값이 출력이 되고 줄바꿈되고 i가 1이 되면서 1번째, 0번째, 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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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째가 출력되면서 3, 4, 5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요 내용 한번 봐보세요. 자, 이번에는 뭐예요? 2차원 배열도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티저 배열 어레이는 해서 중괄호 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괄호 열고 0, 1, 2, 컴마 중괄호 열고 3, 4, 5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해주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이 2개짜리 배열을 참조할 수 있는 배열이 만들어지고 각각의 배열은 3개의 값을 갖는 배열이 된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제를 직접 작성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해보면 0,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행렬이라고 했었는데 왜 그림까지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느냐. 자바에서의 배열은 가변 배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가변 배열을 선언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타입 배열 변수명은 new 타입 행의수 다음에 열은 정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열은.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변수명 행의 인덱스는 new 타입 열의 수라고 해서 요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나중에 배열을 선언함으로써 초기화해 줄 수 있습니다. 참 말이 어려워요. 이 내용만 보면 어려우니까 직접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식의 코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티저 배열 코리안 스코어 어레이는 new 인티저 3 하면 이 코리안 스코어 어레이는 3개짜리 배열을 참조하게 되는 건데 얘는 2차원 배열이잖아요. 근데 그 3개짜리 배열이 또 배열을 참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그게 선언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0번째는 20개, 이건 1로 고쳐져야 되는데, 잠시만, 이게 1로 고쳐져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코드를 직접 작성해서 써주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예제인데 한번 이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인티저 배열 어레이는 new 인티저 2잖아요. 얘는 배열의 배열은 뭐라고 했어요? 배열을 가리키고 그 배열이 또 다른 배열을 가리킨다고 했었는데 int 2의 배열은 2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지고 이 2개짜리 배열에 0번째도 배열을 가리키고 1번째도 배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거란 뜻이고요. 어레이 0번째는 new 인티저 2, 어레이 1번째는 new 인티저 3이라고 해놨죠. 가변이에요. 형태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해준 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배열 어레이는 new 인티저 2의 배열 이렇게 해줬죠. 이렇게 되면 어레이는 2개짜리 배열을 참조하게 되는 건데 아직 뒤에 배열 표시만 있고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아직 얘는 어떤 배열을 참조할지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어레이의 0번째는 new 인티저에 2라고 되어 있으면 정수 2개를 참조할 수 있는 배열이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레이의 1번째는 new 인티저 하고 나서 3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첫 번째는 3개짜리 배열을 이렇게 참조할 수 있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변 배열입니다. 그럼 이런 가변 배열은 언제 사용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생의 점수를 입력받는 배열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반이 5개가 있는데 각각의 반에 학생의 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반은 학생이 뭐 20명이고 뭐 두 번째 반은 학생이 30명이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반의 학생 수가 달라지게 되면 가변형 배열 같은 걸 만들어주는 게 유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레이 0의 0번째는 0, 어레이 0의 1번째는 1, 1의 0번째, 1의 1번째, 1의 2번째라고 해서 0번째는 2개의 값을 넣어줬고요. 1번째는 3개의 값을 넣어줬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변형 배열을 그래서 출력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주면 안 되고 가변형 배열의 길이만큼 반복을 해줘야 돼서 어레이 i번째 랭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레이 0번째 랭스는 얼마가 돼요? 0번째는 2개를 가리키니까 여기서는 2가 나올 테고 어레이 1번째 랭스는 3가지를 가리키니까 3이 되겠죠. 즉 안쪽 포 반복문은 i가 0일 때는 2번 반복하고 i가 1일 때는 3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0, 1, 2, 3, 4라고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변형 배열을 사용할 때 이 랭스라는 키워드를 잘 사용해 주셔야만 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예제는 배열을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줄 수 있댔잖아요. 가변형 배열도 다음과 같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보니까 0, 1로 된 배열, 그 다음에 2, 3, 4로 된 배열, 두 가지 배열을 가지는 2차원 배열인 거예요. 그래서 i는 바깥쪽에 있는 배열이거든요. 바깥쪽에 있는 배열은 바깥쪽에 있는 배열은 배열을 두 개 갖고 있죠. 그래서 array.length는 2가 나와서 바깥쪽 반복문은 0, 1 두 번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배열은 0, 1 두 번 반복. 그 다음은 2, 3, 4 세 번 반복.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배열은 두 번 반복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 반복할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랑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포이치문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배열을 배울 때 배우게 될 거예요. 배열을 배울 때 배우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포 다음에 타입 변수명이 나오고 배열명이 나오면 이 배열 안에 있는 것을 하나씩 꺼내서 이 변수명에다가 담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예제를 보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 어레이 배열은 1, 2, 3, 4, 5라고 해서 5개의 값을 갖도록 해줬죠. 자, 원래는 이걸 출력하려면 이렇게 출력을 했었어야 돼요. 인티저 i는 0부터 어레이의 랭스까지, i는 어레이의 랭스까지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는 몇부터 몇 가지 되는 거죠? 랭스는 5니까 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i는 0, 1, 2, 3, 4 이렇게 5번 변하겠죠. 이 상태에서 어레이에 i번째를 출력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코드와 같은 코드가 이 9번째 코드입니다. 얘는 어레이 배열로부터 하나씩 꺼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꺼낼 게 없을 때까지. 그래서 처음 실행하면 이 어레이 배열의 0번째 값이죠. 0번째 값을 꺼내서 i에 담아주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있는 1번째 인덱스에 해당되는 걸 꺼내서 출력하고, 이걸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1, 2, 3, 4, 5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즉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다. 배열의 값을 하나씩 꺼내면서 출력하도록 할 수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게 포이치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조형 배열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itempo array 배열 array는 new itempo array 3이라고 해서 얘는 itempo array란 인스턴스를 3개 참조할 수 있는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가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해줬고, for itempo array, item 콜론 array라고 해주면 이 array 배열로부터 0번째부터 계속 꺼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0, 1, 2 두 번 꺼내면서 0번째 걸 아이템에다 넣어줘서 사용하고, 1번째 걸 아이템에다 넣어줘서 사용하고, 2번째 걸 아이템에다 넣어줘서 사용하도록 해주니까 결과는 사과 500, 바나나 300, 수박 900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배열에 있는 걸 몽땅 꺼내서 하나씩 꺼내서 동작하게 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싶다. 배열에 있는 걸 몽땅 꺼내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뭔가 결과를 실행하거나 하고 싶다 이러실 때 포이치문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어레이스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어레이스라는 것은 배열을 다룰 때 사용하는 유틸리티 클래스입니다. 자바가 제공해주는 클래스예요. 자바가 제공해주는 클래스인데 실제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이 어레이스 클래스는 자바 유틸이라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자바 유틸이라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import라는 문장을 사용해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클래스명 앞에 자바 유틸이라는 게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 API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근데 자바 API 어레이스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레이스라는 클래스는 보면 자바 유틸 패키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어레이스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를 보세요. 다 메소드를 보면 메소드가 뭐라고 시작합니까? 자, 몽땅 스태틱이네요. 그죠? 스태틱 메소드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 어레이스는 뉴로 인스턴스를 만들 필요가 없이 클래스명 점 메소드명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니까 얼핏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 바이너리 서치라든지 뭐 컴페어라든지 뭐 등등등 카피라든지 카피 오브라든지 이런 메소드들이 있네요. 즉 배열을 다룰 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갖고 있는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뭐 하는 거냐? 카피 프롬이라고 해서 1, 2,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세 가지 원소를 갖고 있는 배열이 하나 선언된 거고요. 인티저 배열 카피 2는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레이스 카피 오브에서 카피 프롬 소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카피 프롬 배열의 길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피 프롬 배열에 있는 것이 복사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카피 2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피 2에 있는 배열의 값을 하나씩 꺼내서 출력을 해준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보았던 포이치로 출력을 해줬더니 어떻게 나와요? 1, 2, 3이 나오겠죠? 그리고 줄을 긋고 다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카피 프롬으로부터 5개를 이번엔 복사를 했어요. 5개를 복사해서 카피 2로 만들어서 출력을 했습니다. 이땐 뭐가 나올까요? 한번 API 제가 이거 소스를 복사해서 만드는 동안 API에서 길이가 더 길었을 땐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API를 한번 찾아보세요. 얘는 카피 프롬은 3개짜리 배열인데 5개 랭스가 요만큼 복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봤더니 뭐가 나옵니까? 1, 2, 3이라는 게 나오고 얘는 뭐가 나와요? 1, 2, 3, 0, 0이라고 나왔죠? 즉 배열이 5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지는데 복사가 된 거예요. 5개짜리 배열에 이 1, 2, 3 값이 차례대로 복사가 되고 나머지는 0값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1, 2, 3, 0, 0 이렇게 된 거죠. 이건 복사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 이건 복사가 된 건데 얘는 뭘까요? copy to 2는 copy from 이렇게 해준 다음에 copy to 2가 있네요. 3이라고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copy to 3에 있는 값을 제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왔어요? 인티저 배열 copy to 3은 copy from 해준 다음에 copy to 3에 있는 것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출력했더니 1, 2, 3이 나왔죠. 자, 이거와 복사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이거와 얘는 무슨 뜻이냐? 자, 지금 보면 카피 프롬으로부터 3개를 복사해서 카피 2에다 만들어주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카피 2와 카피 프롬이 같으냐라고 내리잖아요? 이게 같냐? else 두 개는 같지 않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두 가지는 같지 않다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카피 프롬과 카피 2는 두 개가 완전히 서로 다른 배열 인스턴스를 참조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림으로 그리면 무슨 얘기냐면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지금 인티저
배열 카피 프롬은 1, 2, 3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림으로 따지면 카피 프롬은 0, 1, 2 3개짜리 배열을 갖는데 각각 1, 2, 3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인티저 배열 copy2 3은 copy from 이렇게 해주게 되면 copy from이 참조하는 걸 copy2 3도 참조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copy2 3는 이렇게 같은 배열을 참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배열을 참조하니까 얘와 얘는 이퀄로 비교하면 같은 걸 참조하느냐는 뜻이거든요. 얘는 자, 배열은 참조형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배열과 배열을 이퀄로 비교하는 건 같은 걸 참조하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걸 참조하니까 이땐 true가 나오는데 인티저 배열 copy to 2라고 해주고 arrays라는 걸 이용해서 카피를 해주잖아요. 카피 프롬 해주고 3개만큼 복사해라 라고 하면 이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어레이스 카피 오브가 3개짜리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메모리에 3개짜리 배열을 만들어주고 카피 프롬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복사를 해서 얘를 여기다 넣어줘서 1, 얘를 여기다 넣어서 2, 얘를 여기다 넣어서 3이 되는 거고, 이거를 누가 참조해요? copy2가 여기 참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copy from과 copy2는 같은 걸 참조하냐 라고 물어보면 같은 걸 참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열을 복사한다는 것과 같은 배열을 참조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또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깊은 복사와 얕은 복사.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거 적어드릴 텐데 깊은 복사와 얕은 복사에 대해서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신입사원으로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려고 하면 이거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깊은 복사가 뭐예요? 얕은 복사가 뭐예요? 이런 걸 질문을 하는데 이 깊은 복사와 얕은 복사라는 것은 깊은 복사와 얕은 복사라는 것은 같은 걸 참조하느냐 아니면 진짜로 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느냐와 굉장히 관련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객체를 복사한다 라든지 배열을 복사한다 라든지 했을 때 깊은 복사냐 얕은 복사냐에 따라서 나중에 동작하는 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용어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카피 오브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카피를 하긴 하는데 범위를 지정해서 복사할 수 있는 메소드도 있어요. 그래서 arrays.copy of range라고 해주게 되면 이 배열 중에서 일부분만 복사해서 배열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copy of range라는 기능입니다. 시간이 좀 다 돼서 여러분들 요 array 15 예제부터는 내일부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일은 배열이 다 끝나면 컬렉션 프레임워크, 자, 내일이 아니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에는 배열 끝나면 컬렉션 프레임워크로 컬렉션 프레임워크 혹은 인원 타입이라는 거를 배우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배열이 컬렉션 프레임워크 아니면 인원 타입에 대해서 목요일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오늘도 전 시간이 빨리 갔는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빨리 갔는지 느리게 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질문 있으세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오늘은 목소리 좀 잘 들리셨나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댔는데. 아, 네. 다행입니다.
너무 잘 들렸어요. 포이치문은 뭐 코드량 줄이는 것도 있지만 배열에 있는 것을 몽땅 꺼내서 사용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문 그냥 일반적인 포문을 사용하면은 배열의 0번째부터 뭐 몇 번째까지 내가 지정해서 이렇게 읽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포이치문을 쓰게 되면 배열의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꺼내올 때 편리한 거죠. 네. 그래서 배열 자주 사용되는 거니까 꼭 잘, 배열은 여러분들 그 알고리즘 문제 풀이할 때 또 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배열은 많이 공부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네요. 그래서 그 가끔 그 코딩 시험 문제 볼 때 보면 이런 자바 유틸 패키지에 있는 걸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쓰면 그냥 완성되는데? 근데 알고 보면 파이썬 이런 언어들도 보면 굉장히 쉬운 걸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써야 이걸 맞았다고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쓸 때는 자바 유틸 패키지에 있는 이러이런 클래스는 쓰지 마세요 라고 문제를 적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배열 끝나면 이넘이나 혹은 컬렉션 프레임워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네.